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월드 옥타 회원님들 그리고 차세대 회원님들 1부 강의 잘 들으셨어요? 네, 아까 제가 약속드렸죠? 더 재밌는 강의로 컴백하겠다고 했죠? 네, 제가 충전을 쫙 했습니다. 자, 2부 강의 바로 고고고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제가 오프라인, 온라인, 그 다음에 O2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PC와 모바일을 비교해 드릴 겁니다. 아, 이거 뭐예요? 이거 뭐야, 이거? 네. 우리가 디지털 마케팅 또는 온라인 마케팅을 할 때요, PC를 기반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모바일을 기반으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질 것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위에 있는 것은요, 중고나라라는 카페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2명, 3명 중에 1명은 가입했다라는 그 사이트입니다. 맞아요. 카페입니다. 저도 가입돼 있고요. 저희 가족들도 웬만하면 다 가입돼 있습니다. 자, 이거는 PC 기반으로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설명했던 당근. 요거는 모바일 기반입니다. 자, PC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플랫폼 또는 유통 또는 이 마케팅 채널과 모바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 채널은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PC는요, PC를 기반으로 또는 웹을 일반적인 웹 기반의 프로그래밍된 또는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내가 경로를 타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하는 대부분의 플랫폼이나 솔루션들은 푸시, 즉 강한 것들이 바로바로 뜨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전략에 대해서 내가 PC를 기반으로, 다시 말하면 웹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마케팅을 진행하시려면 경로를 굉장히 중시 여겨야겠구나. 모바일을 기반으로 한 어떤 솔루션으로 진행을 한다면 무엇이 중요하다? 푸시. 자극적인 요소가 중요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기본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정보 제공과 판매, 그리고 정보 제공 앤 판매에 대해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그림이 보이십니까? 네. 첫 번째는요,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판매를 하고 있는 대표적인 플랫폼, 오픈마켓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는요, 정보를 제공하면서 판매를 하는 최신의 업데이트 버전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들은 어떤 곳에서 더 많이 열광을 할까요? 우와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정보 제공일까요? 네, 맞습니다. 일부는 맞습니다. 판매일까요? 맞습니다. 성격 급하신 분들. 그런데 대부분 소통을 하고 컨텐츠가 재생산이 돼서 영향을 파격적으로 미치고 있는 곳은 바로 정보 제공과 판매를 함께 하고 있는 곳이죠.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해라는 그 애플리케이션인데 여기 들어가 보면 체험단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화장품을 써봤더니 이게 좋더라. 나는 이거 정말 죽어도 안 산다. 이런 솔직한 후기들을 보고 거기서 소비자들이 이렇구나 하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비즈니스를 할 때 또는 마케팅을 하실 때 나는 정보 제공형 마케팅을 할 거야. 아니야, 나는 판매 위주야. 아니야, 나는 정보 제공과 판매를 같이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저는 세 번째 거를 좀 권해드리고 싶다 요겁니다. 그런데 모든 아이템과 서비스가 정보 제공과 판매가 다 오라 그건 아닙니다. 어떤 아이템들은 정보 제공에 집중해야 될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서비스들은 판매 또는 어떤 아이템은 또 판매 위주가 돼야 되는 것도 당연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아이템마다 그때그때 달라요. 요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공공기관과 일반 기업은 또 어떻게 다를까? 자, 공공기관에서 광고하고 있는, 홍보하고 있는 온라인 수출 플랫폼 참여기업 모집이라는 이 홍보입니다. 홍보. 네. 그리고 이쪽은요, 제가 알고 있는 개인 일반 기업인데요. 이 기업에서 창업을 한 대표자들, 기업에게 유익한 정보를 푸시 알림으로 제공해주는 서비스입니다. 뭐가 다를까요? 아무래도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틀과 일반 기업에서 제공하는 틀과 플랫폼의 형태는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의 아이템에 따라서 공공기관 형태의 정보 제공, 판매 혹은 정보 제공과 판매를 해야겠다. 이 정도 느껴보시고 또는 우리 아이템에 따라서 일반 기업의 형태처럼 경쟁 또는 뭐 판매 또는 정보 제공 이런 거를 쫙 고민하셔서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헷갈리실 거예요. 자, 무엇이 헷갈리시냐? 교수님 너무 복잡해요. 우리 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분명히 저한테 질문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도 사실은 그 아이템을 경험해보지 않은 이상은 100% 옳은 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경험상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유형의 제품은 결론부터 내세요. 우리 제품은 10,000원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능이 있지요. 무형의 제품은 어떠한 기능과 효과가 기대되는데 한 달에 얼마입니다. 이런 식으로 뒤로 빼주시는 방식이 효과적이긴 하더라고요. 이건 참고사항입니다. 제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렸어요.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빠밤. 자, 제가 웬만하면 영어 안 쓰려고 노력하는데요. 한 번 더 외쳐드립니다. 킬러 콘텐츠. 야, 킬러 콘텐츠. 뭔지 아시죠? 네, 제가 여기 유튜브에 들어가시면요. 저는 이분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습니다만 박꿈남 산적TV라고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가 정말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이걸 보는 순간 그냥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그냥 엄청난 먹방이 나오는데 부럽더라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의 뭐 상위 랭커이시기도 하고요. 성공한 사람인데 과연 이 박꿈남, 다시 말하면 산적TV 이 채널의 킬러 콘텐츠 핵심 내용은 뭐냐 이거예요. 뭐냐? 자, 마케팅을 잘 하시려면 킬러 콘텐츠가 1개 이상은 있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기 URL을 쫙 적어드리긴 했습니다만 아마 저 가렸을 거예요. 그래서 쉽게 찾는 방법은 그냥 유튜브 들어가서 산적TV 박꿈남 검색하면 쫙 나옵니다. 나중에 저도 채널 개설해가지고 운영할 거니까요. 제 이름도 한번 검색해 주세요. 네, 요거는 짤막한 광고였습니다. 자, 첫 번째 마케팅의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킬러 컨텐츠다. 핵심 내용을 무엇으로 끌고 갈 것이냐. 두 번째 키워드는 뭔지 아십니까? 자, 이것도 영어 써야 되는데 exciting. exciting. 네, 발음 좋아요? 네. 바로 흥미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는 땡땡땡땡. 자, 이 멜로디 듣는 순간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늦둥이 우리 아들은 아빠 나 거기 데려가 이럴 겁니다. 왜? 재밌거든요. 재밌고 흥미롭거든요. 자, 두 번째 마케팅의 핵심 요소는 흥미가 있어야 됩니다. 소비자들 혹은 관심 있는 사람들이 해당 컨텐츠를 접하거나 마케팅 내용물을 딱 접했을 때 재밌네? 이래야지 아유 저거 알아 재미없어 이러는 순간 그 제품과 서비스는 사라져요. 바이바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마케팅의 핵심 키워드 exciting 흥미로워야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요 세 번째 serendipity serendipity 이게 뭡니까? 뜻밖의 재미가 있네. 이런 겁니다. 뜻밖의 재미가 있네. 저는요 3년 전부터 이 전기차를 운전하고 있는데 그때 딱 제가 느꼈을 때 뭐냐면 뜻밖의 재미가 있네? 이 표현 정말 그대로 쓸 수 있어요. 제가 저 이 사진에 있는 그 차를 타고 다니거든요. 근데 딱 정지선에 섰는데 옆에 스포츠카가 이 외제 스포츠가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전기차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악셀러레이터를 딱 밟으면 바로 풀 빵 치고 나갑니다. 그 재미 삼아서 제가 야 이거 억대 넘는 스포츠카 내가 한번 이겨볼까? 해가지고 신호가 바뀌자 딱 밟았거든요. 와 제가 한 30m 가까이는요 하고 치고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뜻밖의 재미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저의 작은 소확행이었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린 게 뭐냐면 우리가 분명히 마케팅을 합니다. 자, 우리는 A, B, C, D 다양한 방법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접하는 소비자들이 뜻밖인데? 우와! 요즘 말로 헐! 대박!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건 누가 만들어요? 바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이 만드셔야 되는 거죠. 자, 세 번째 키워드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serendipity, 즉 뜻밖의 재미 요소가 있어야 된다. 자, 이제 킬러 컨텐츠, 그 다음에 흥미, 그리고 뜻밖의 재미, 요 세 가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그래, 나는 마케팅할 때 이 세 가지를 꼭 넣으려고 노력할 거야. 여러분 몫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바로 테슬라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기 전에, 이 화면을 보여드리기 전에 여러분 테슬라 아십니까? 저도요, 사실은 테슬라 인물 이름이잖아요. 에디슨 하면 상대적으로 떠오르는 게 테슬라인데 그것보다는 자동차로 더 먼저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제가 전기차 마니아에서 저도 2대를 갖고 있지만 일단은 테슬라 요 사진 요 전기차 사진이에요. 네, 제가 뭐 특별하게 뭐 테슬라가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마케팅에 관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테슬라는 무엇을 파는 회사인가요? 자동차? 아니면 기술? 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마케팅은 컨셉이 있어야 됩니다. 자, 마케팅 컨셉의 결과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쓰시는 핸드폰이 뭡니까? 자, 물론 특정 브랜드가 엄청나게 많겠지만 아이폰 손 들어주세요. 아이폰. 오케이. 뭐 전 세계 반은 아이폰이겠죠. 그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 대부분 반 이상은 또 아이폰 손 드셨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과 또는 뭐 타 브랜드, 뭐 삼성이나 LG 폰을 쓰시는 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아이폰을 쓰시는 분이 땅에 핸드폰을 떨어뜨려서 액정이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기, 뭐 LG나 삼성을 쓰시는 분이 땅에 떨어뜨려서 액정이 파손됐어요. 이 두 소비자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 아십니까? 저는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아이폰을 쓰는 학생이 떨어뜨렸는데 수업 시간에 자기를 막 아유 이 바보 같은 놈이네 또 떨어뜨렸네 아이고 액정 깨졌네 이러고 자기를 탓하더라고요. 내가 떨어뜨렸다 이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도 이제 S사 폰을 쓰고 있는데 저도 떨어뜨려서 액정이 깨진 적이 있거든요. 제가 했던 가장 먼저 했던 거는 뭐 폰을 이렇게 만들었어 약하게 만들었어 벌써 깨졌잖아. 그리고 제가 AS한테 전화해서 액정 수리해 주세요 라고 요구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마케팅 컨셉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명품을 사는 사람들은 가격표를 안 보고 그냥 그 명품 브랜드를 딱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게 박음질이 좀 삐뚤고요. 이게 좀 낡았고요. 이거 교환해 주시고요. 참 다르죠. 그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다르기 때문에 마케팅도 다른 겁니다. 오케이. 자, 정답을 내려드리진 않겠습니다. 테슬라는 무엇을 파는 회사입니까? 그리고 이 회사의 CEO인 일론 머스크, 뭐 앨런 머스크라고도 하죠. 일론 머스크는 어떤 사람인가요? 경영자입니까? 마케터입니까? 투자자입니까? 생산자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정답은 여러분들이 내보시기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치관에 따라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는 기술을 판매하는 회사일 수도 있고요. 테슬라는 미래지향적인 기술 개발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일론 머스크는 경영자일 수도 있고요. 마케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홍보 모델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의 힘이라는 것이죠. 오케이. 마케팅은 다양성을 갖고 있구나. 자, 중요한 거는 마케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소제목을요. 성공에 대하여라고 적어놨습니다. 제가 많은 사람한테 물었습니다. 자, 여러분 성공하고 싶습니까? 네, 저요. 네, 저도 손들어요. 왜? 성공하고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수님 성공하셨잖아요. 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제 자신으로 봤을 때도 이 정도는 만족해. 그러나 또 하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론처럼 저도 점점 상위 단계 욕구를 지금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일반적인 경우라면 잘 먹고 잘 살고 돈도 많이 벌고 시간의 자유도 있고 이러면 성공했다고 얘기하죠. 내 집, 내 차, 이런 거. 저는 그런데 이 성공에 대해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개개인이 한번 답을 해보세요. 속으로요. 어떤 성공의 목표를 갖고 있습니까? 제가 군 생활할 때는요. 빨리 제대하는 게 제 성공의 목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빨리 졸업하는 게 제 성공의 목표였던 것 같고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는 빨리 돈 벌어서 빨리 집 사고 싶고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가 지금 이 세 가지 사례를 들어드리면서 앞에 썼던 수식어가 붙어있죠. 부사. 빨리. 저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 이제 4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대의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구나. 30대의 나는 업적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뛰었구나. 그리고 40대인 지금은 좀 명예롭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멋져요 이런 것보다는 교수님 존경합니다 이 말 들을 때 제가 하면서 정말 뿌듯한 미소를 띄웁니다. 어쨌든 여러분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고 길 가다가 마주치면 교수님 저 방송 봤는데요 존경합니다 요 말 한마디 해주면 안 돼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떤 성공의 목표를 갖고 계십니까? 사람마다 다르겠죠? 또는 사업하시는 분의 목적도 다를 것이고요. 개인의 목적도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성공을 향해서 여러분이 마케팅을 해야 된다면 그 성공의 요소를 이제 마케팅으로 딱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포커싱을 딱 해가지고 마케팅이 여러분의 성공의 목표라면 여러분의 마케팅 전략은 무엇입니까? 책이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나의 마케팅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려면 첫째, 아이템 분석이 돼야 됩니다. 아이템 분석. 아이디어에서 아이템이 나오고 이 아이템은 단계를 거쳐서 고도화가 돼서 최종 소비자한테 전달이 될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무엇을 분석해야 되냐? 시장 환경을 분석해 봅시다. 자,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요. 시장을 한번 나가보세요. 흔히 말하는 시장, 뭐 재래시장도 있을 거고요. 백화점도 있을 것이고요. 마트도 있고요. 뭐 아니면은 길거리 노점도 있을 거고요. 여러 가지 시장의 형태가 존재할 것입니다. 또는 내가 당장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을 열면 온라인 시장도 존재하죠. 거기 환경은 어떻습니까? 제가 공교롭게도 화장품 회사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화장품 회사 컨설팅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화장품이라고 녹색 창에 검색해서 네이버 쇼핑에 들어가면 제품이 몇 개가 뜨는지 아십니까? 네, 가장 최근에 제가 검색해 본 결과는 화장품이라고 치면 2,600만 개가 떴었어요. 2,600만 개. 그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제조한다. 내가 화장품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다 그러면 물론 제 제품이 여러 군데의 채널에서 판매도 되겠지만 그 2,600만 개 중에 내 제품 하나인 거예요. 소비자는 그 2,600만 개를 보면서 좋다, 나쁘다를 분석하겠죠. 자, 시장 환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 아시는 분이요. 연초에 코로나니까 무조건 마스크 사업해야겠다고 마스크 생산시설을 갖추신 분들이 제 주변에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 오히려 과잉 공급이 돼서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가격이 점점 경쟁력을 잃어가니까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제 기억에는요, 2020년 여름 직전에는 마스크를요, 줄 서서 샀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너무 싸요. 흔히 말하는 생활 허행 하이소 이런 데만 가도요, 50개들이가 얼마 안 합니다.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떤 것들이 리딩하고 있고 어떤 컨셉으로 가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건데 판로 개척이 중요합니다. 자, 판로 개척은요. 영업과도 직결이 됩니다.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속상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열심히 제품 만들어서 우리 제품 이제 얼마큼이나 보자 하고 창고문을 딱 열었더니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안 팔려가지고 재고로 쌓여 있는 거. 이런 거 볼 때 제조하시는 분들이 가장 마음 아프시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자, 나의 마케팅 전략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한 세 가지 기초 분석. 아이템, 시장 환경, 마지막으로 내 판로. 영업과 직결된 어디에다 팔지 판로까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타당성 검토가 필수다. 타당성은 뭐예요? 이렇게만 얘기해 볼까요? 경제적 타당성을 먼저 얘기해 볼게요. 자, 수입,
지출 플러스, 다시 말하면 번 돈에서 나간 돈을 뺐더니 플러스가 돼야지 이 회사는 유지가 됩니다. 그래야 경영을 잘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충분한 예측과 수요 검토를 통해서 마케팅 전략도 수립되어야 된다. 이 뜻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신 분은 박수 3번. 좋아요. 아주 좋아요. 자, 이제 아이템에 대한 구분, 아이디어 확장 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땡 라운드 1. 자, 여러분은 유형의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또는 무형의 아이템을 갖고 계십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유형의 아이템은 설득 전략을 쓰십시오. 소비자를 설득해야 돼요. 즉, 내 입장에서 상대가 바뀌게끔 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아이템이 무형이라면 납득의 전략을 쓰시는 것이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대 스스로가 변화해서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조금 다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유형의 아이템은요, 실체를 보여주고 체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직접 결론을 도출했을 때 세일즈가 잘 됩니다. 무형의 아이템은요, 결론, 세일즈를 뒤로 가셔야 돼요. 즉, 고객한테 인지하는 단계부터 납득의 전략을 쓰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건 모든 유형의 아이템이 설득을 해라? 그건 아닙니다. 모든 무형의 아이템은 납득의 방법을 써라? 그것도 아닙니다. 아이템과 시장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형은 결론부터 치고 가고 무형의 아이템은 결론을 나중에 빼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경험상 말씀드린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과연 대상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기업 간에 거래를 할 것이냐? 흔히 말하는 B2B죠. 또는 기관과 거래를 할 것이냐? B2G. 이따 또 설명할게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제가 샥 피하면 개인 판매, B2C. 자, 여러분이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의 사용자는 기업이 있어야 됩니까? 정부 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최종 소비자인 개개인이 있어야 됩니까? 이거에 따라서 역시 아이디어가 달라지고 마케팅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자, 세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아이템이 기술 아이템이냐 혹은 자, 보이나요? 일반 아이템이냐 따라서 또 달라집니다. 기술 아이템이라면 타당성과 이성적인 설득이 중요하고요. 일반 아이템이라면 컨셉과 가치, 다시 말하면 스토리텔링 전략이 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정도를 머릿속에 담아 두신 다음에 자, follow me 다음 단계를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체크합니다. 한 번 더 나왔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 강의 일부 강의에서 여자분이 이렇게 세수하는 장면에서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억하세요? 그러면 휘리리리리 돌려서 한번 다시 보세요. 뭐냐? 진단부터 하고 나를 알고 고객을 알아야 답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오케이. 지금 바로 또 한번 확인해야 될 게 바로 이겁니다.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오케이, 좋아.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똑같은 질문 했어요. 정답은 마케팅의 성공 포인트는 1. 자, 따라하세요. 차별화. 오케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극대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우리가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수없이 많은 제품을 대상으로 또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케팅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없이 많은 경쟁에서 살아남는 또는 생존하는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분명히 차별화되어 있고 극대화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질문 드립니다. 우리 아이템은, 우리 제품은 경쟁사에 비해서 특별하게 다른 무언가가 있다면 그게 무엇인가요? 그게 바로 경쟁 우위 전략이에요. 차별화 전략.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 우리는 이때부터 이때까지 제품을 생산할 수 있어. 한 달에 10,000개가 생산량이야. 근데 15,000개를 만들려면 어떻게 되지? 극대화. 근데 이거를 마케팅으로 연관을 시키려면 그만큼 판로를 개척하고 시장을 확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포지셔닝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이런 거 등등이 다 마케팅에서
체크해야 될 복합적인 요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앞선 제가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앞부분 1부에서도 질문 똑같이 했고 2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하, 좋아요. 마케팅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고민해 봅시다. 정답은 차별화와 극대화 요소를 찾으셔라. 자, 이제 목표 설정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관역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요, 웃을 준비하셔야 돼요. 어떤 건가? 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정확한 목표 설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못 보셨어요? 다시 한번 내가 앞으로 돌아가서 제대로 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거 보셨어요? 네. 도대체 이 아이는 무슨 죄가 있을까요? 아빠 뭐해? 하다가 펑 맞은 거죠. 왜? 관역에 쏘지 않고 잘못 쐈으니까. 제가 그냥 우화적으로 표현한 거지만 우리가 마케팅에 대한 목표 설정을 제대로 못하면 엉뚱한데 빵 맞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대로 된 목표 설정을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자, 마케팅 하십시오라고 하면요, 대부분의 기업이나 회의석상에 제가 딱 가보면 똑같은 걸 보여주십니다. 야, 올해는 매출 얼마 하고 언제까지 달성할까? 이게 마케팅 목표 설정이래요. No, 빠진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니, 빠진 게 여러 개가 있습니다. 빠진 것이. 그게 뭐냐면 소비자, 다시 말하면 구매자를 대상으로 한 마케팅 전략을 왜 수립을 안 하십니까?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대부분은 매출 목표를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요. 맞아요.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매출을 발생할 수 있게끔 하는 소비자나 고객에 대한 분석은 왜 안 하시냐는 거죠. 자, 지금부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마케팅 목표를 설정하시려면 대상이 누구고 그 대상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리고 내가 지금 뛰어들어야 될 시장 상황은 어떤지, 우리 회사, 우리 기업, 우리 제품은 또 어떤 장단점을 갖고 있는지 분석해 봅시다. 그리고 어떤 방법을 써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피드백 또는 결과를 도출할지까지도 한번 목표로 정해 봅시다. 그래서 기본 전략을 수립하고 해당 전략을 실전으로 실시하고 반복해서 부족한 걸 보완하고 또 실시하고 부족한 걸 보완하고, 요게 바로 마케팅의 사이클입니다. 자전거 타듯이 자전거 바퀴가 계속 쉼없이 돌아가야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것처럼 마케팅 사이클도 계속 돌아갑니다. 오케이, 플랜, do, see라고 그러죠. 플랜, 계획하고, do, 행하고, see, 확인하고, 다시 한번 플랜, do, see 반복하셔야 됩니다. 아하, 그래서 마케팅은 초단기간에 효과를 보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중장기적인 체계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 마케팅이 집행되고 수립되고 실천돼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다고 다 이해해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러면 마케팅 목표 설정을 고객을 중심으로, 소비자를 중심으로 하는 것을 반영해야 된다. 이 포인트 짚고 넘어갑니다. 자, 이제 조금 쉬운 얘기 들어갑니다. 여러분, 브랜드가 뭡니까? 브랜드. 뭐라고요? 아하. 브랜드 많은 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거 상표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더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는 이 브랜드들 딱 보면서, 다 고개 끄덕끄덕 하실 수 있죠? 네. 제가 유명한 글로벌 브랜드 중심 또는 뭐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것들 한번 제가 갖다 놔봤습니다. 저도 지금 모니터를 통해 보고 있거든요. 알아. 네. 이게 브랜드입니다. 그런데 브랜드를요, 사전적인 의미로 딱 찾아보면 제가 쭉 사라져 볼게요. 사전적 의미 봐야 되니까. 네. 아이고, 힘들다. 브랜드. 경쟁 업체의 것과 구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등을 얘기한다. 자, 그러면 제가 재직하고 있는 강남대학교 브랜드일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제 이름 고태형 브랜드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유튜브에서 고태형 검색하면요, 저하고 또 LA 쪽에 계신 목사님이 나오십니다. 네. 같은 이름을 가졌지만 컨텐츠는 다른 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브랜드가 왜 중요하냐면 경쟁 업체와 구별이 된다는 것은 자, 핑미, 나를 촉 선택할 수 있게끔 자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야, 오늘 밥 뭐 먹을까? 식당에 딱 갔는데, 야, 저거. 야, 무슨 옷 살까? 거기 거 주세요. 운동화는 어디 거 살까? 여기 거 주세요. 이게 사람들이 각인된 거거든요. 그 브랜드는 각인 효과를 통해서 극대화가 됩니다. 그래서 다른 제품보다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돋보인다라서는 경쟁에서 유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브랜드 전략을 쓴다는 것은 결국 마케팅 전략의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름부터 잘 정하셔야 돼요. 회사 이름, 기업 이름, 제품 이름 또는 마케팅을 위한 또 다른 브랜드 이런 것들 다 고려하셔야 됩니다. 결국 우리가 실전으로 이 브랜드 자산을 관리해 본다면 공식이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에서 브랜드가 연상이 된다. 즉 브랜드 인지도에 브랜드 연상 효과를 더하면 그게 바로 브랜드 자산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브랜드 있다 말은 거야. 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글로벌 100대 브랜드 이런 거 보게 되면 항상 코카콜라, 삼성 이런 거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는 브랜드를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기분 좋았던 게요. 베트남 여행 갔을 때입니다.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공항에서부터 그 시내로 진입하는 도로가 있잖아요. 다 이 삼성 광고 쫙 붙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딱 어깨 한번 폈다니까요. 그리고 기사님한테 짧은 영어지만 물어봤지요. 저거 뭔지 아십니까? 했더니 삼성 딱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코리아, 대한민국 아냐 물어봤더니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야, 저만큼 이 브랜드라는 것이 참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해외에서는 삼성 이퀄 대한민국 이 정도로 인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의 브랜드 인지도를 갖게 하는 거 그리고 어떤 걸 딱 보는 순간 연상이 그거 아닙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그 다음은요? 빨개면 사과, 사과는 맛있어. 맛있으면 바나나, 바나나는 길어. 길으면 기차. 이거 우리 어렸을 때 노래로 배웠잖아요. 즐겨 불렀죠. 이게 바로 연상이에요. 아하, 내가 길을 가고 있는데 노란 걸 딱 봤더니 바나나 먹고 싶다. 근데 이 바나나로 유명한 브랜드는 뭐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을 우리는 브랜드 광고 또는 홍보에 적용을 시키셔야 됩니다. 브랜드 이미지를 만드는 게 중요하구나. 그리고 그 이미지를 보는 순간 떠오르게 해야 되는구나. 저희 어머니한테 엄마 등산복 하나 사줄게. 그러면 나 코롱 스포츠 거 사줘? 이러십니다. 우리 딸한테 야 다영아 아빠가 신발 사줄까? 나 뉴발란스 사줘. 본인들이 딱 소비자가 각인하고 연상하는 게 벌써 저랑 틀려요. 네, 그런 것처럼 사람마다 틀리더라. 그러면 마케팅의 포인트를 어디에 둘 것이냐? 우리 제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쉽게 연상하고 쉽게 각인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토리텔링이 들어가는 겁니다. 야, 이 교수님이 얘기한 게 앞에서부터 쫙 연결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마케팅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브랜드 자산을 어떻게 만들고 가치를 유지할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교수님, 그러면요, 우리는 마케팅을 왜 해요? 효과 때문에 하는 거죠? 마케팅 효과가 뭔데요? 제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화면에 보셨을 때 왼쪽에 위에 뭐가 보이십니까? 브랜드 가치가 보이실 겁니다. 야, 이 브랜드는 얼마짜리야? 이 브랜드는 어떤 사람이 이용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벤츠 자동차가 있습니다. 저도 좀 전기차 전에는 그걸 타고 다녔지만 벤츠란 차를 딱 딜러가 영업을 합니다. 자, 사장님 앉아보시죠. 저희 차는요, 사장님 정도 되시는 분은 이용하시면 딱 적절하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지. 딜러가 이 차는요, 타이어 공기압을 얼마 넣으시고요, 제로백이 몇 초고요, 이 성능이 뭡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물론 이성적인 고관여 제품이기 때문에 그런 걸 묻는 소비자들 많겠지만 보통 그 정도 차는 컨셉 세일즈를 많이 하죠. 야, 적어도 이 정도 차를 타시려면 이 정도 성공하신 분이면 타시면 됩니다. 요게 컨셉이에요. 브랜드 가치가 있구나. 그 다음에 마케팅 시너지가 또 발생합니다. 마케팅의 효과는 분명한 마케팅 시너지가 납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를 행하면 하나에서 파급, 타격, 그러니까 어떻게 타격은 아니고요. 그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아하, 내가 A라는 마케팅을 실천했으면 A 플러스, A 마이너스, A 다시, A, C, A, B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시너지입니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긍정의 시너지를 낼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지요.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마케팅 시너지를 높이려면 첫 번째, 실질적인 온 오프라인 마케팅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우리 회사 제품은요, 온라인하고는 안 맞습니다. 그래도 온라인 마케팅 하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 회사의 홈페이지 www.뭐뭐뭐.뭐뭐뭐 이게 바로 여러분 대문이거든요. 소비자들이 볼 때는 첫 번째 보게 되는 간판이거든요. 대문, 간판. 그래서 온라인 마케팅도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가급적이면 상위 포지셔닝이 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제가 만약에 화장품을 판매한다. 기초 화장품이라고 딱 검색을 했는데 우리 게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절대 소비자는 뒤까지 검색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는요. 그렇다면 상위로 노출이 돼야 된다. 오프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도요. 소비자 동선에서 가장 눈에 잘 띄는 매대에 딱 위치한 제품을 사람들이 많이 사거든요. 아, 상위 포지셔닝과 노출 효과가 중요하구나. 그 다음에 지금은 마케팅 효과를 내시려면 타겟 마케팅을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불특정 다수에게 브랜드 전략 중심으로 광고 홍보를 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맥주 광고가 언제 나옵니까? 대낮에? No? 저녁에 나옵니다. 치킨 광고가 언제 나옵니까? 대부분 저녁 때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광고비가 가장 비쌉니까? 축구 경기 시작하기 전에, 더군다나 축구 경기가 한일전일 때, 이럴 때 굉장히 시청률이 높잖아요. 그때 맥주 광고, 치킨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아, 타겟 마케팅이구나. 선별하는구나. 그리고 마케팅 확장할 수 있는 컨텐츠들이 살아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른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여러분한테 여기쯤 되겠네. 여기. 자, 여기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가장 확실한 마케팅 효과는 뭐다? 자, 질문합니다. 가장 확실한 마케팅 효과는 네모다. 자, 정답을 외쳐보세요. 하나, 둘, 셋. 아,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 본인의 입장에서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확실한 마케팅 효과는 매출입니다. 매출. 인풋, 아웃풋. 다시 말하면 마케팅은 항상 시간과 비용이 수반되고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그 효과는 뭐냐 이거예요. 매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마케팅을 한다는 것은 매출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또는 매출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을 실천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오케이. 마케팅 매출 효과가 있구나. 오케이. 좋아요. 그럼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마케팅을 좀 쉽게 설명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한번 해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앞서서 1부에서 배웠던 디지털 마케팅의 예를 들자면 이거는 과거의 방식이죠. 그런데 이 과거의 방식을 제가 한 장으로 요약해서 설명해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는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먼저 3C 분석을 합니다. 3C. 첫 번째, 커스터머. 고객을 분석합시다. 자, 우리 제품을 써야 될 아이템, 우리 아이템을 써야 될 고객들은 누구입니까? 고객을 나눠봅시다. 세그멘테이션. 그리고 고객을 딱 타겟팅 해봅시다. 그래서 고객을 분석하게 되면 STP 전략이라는 분석 기법에 의해서 S와 T가 나오는 겁니다. 이 포인터를 사용할 수 있는 고객을 분석했더니 일단은 지역을 나눠보자. 우리 회사가 경기도에 있으니까 경기도 중심의 유통망을 꾸려보면 경기도에 먼저 당일 배송이 가능한 유통망을 확장해보자. 그러면 경기도 사람을 대상으로 영업해보자. 오케이. 타겟팅. 이 포인트를 누가 쓰지? 강사들이 쓰겠구나. 그러면 경기도에 있는 학교 또는 교수님들 또는 무슨 강사연합회 이런 데를 찾아가서 우리 걸 팔아보자. 오케이. 이게 바로 고객 분석이에요. 두 번째, C는 바로 컴퍼니, 자사 분석입니다. 이 자사에는 아이템도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를 자사 분석을 하게 되면 SWOT이 등장합니다. SWOT, 저기 써 있잖아요. 그죠?
자, SWOT은 뭡니까? Strengths, 강점, Weakness, 약점, Opportunities, 기회, Threat, 위협. 야, 여기서 볼펜으로 쫙 사선 하나 그으세요. 어디에 그냐? SW 다음에 쫙 선 하나 그어줘요. 왜요? 강점과 약점은 내부 분석이고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분석입니다. 자, one more time. 강점과 약점은 내부 분석이고요. 기회와 위협은 외부 분석입니다. 즉, 외부 환경 분석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 자사와 우리 회사와 우리 아이템을 스스로 진단해보고 평가해보면 강점, 약점, 기회, 위험 요소까지 전략을 도출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C는 competitors, 경쟁자 분석입니다. 경쟁자가 없는 아이템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볼 땐 그래요. 물론 독점인 상품도 있고요. 시장에서의 과점 형태 상품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대부분은 아마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아이템 혹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거나 해야 하시는 분들입니다. 오케이. 경쟁자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STP 전략 중에 포지셔닝 전략이 나옵니다. 야, 우리 제품은 가격은 낮춘 군에서 경쟁을 해보고 그 다음에 박리담회를 통해서 디자인을 강화한 제품으로 승부를 걸어보자. 그러면 우리 기업의 제품은 디자인이 강화된 저렴한 제품인 거죠. 포지셔닝이 돼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differentiation, 차별화를 가져가셔야 돼요. 이야, 마케팅을 한 장으로 정리하니까 3C 환경 분석을 쫙 하니까 STP와 수합 분석까지 끝나버립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가 잠시 잠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꼬로로로로. 네, 보이세요? 요 위에 제가 왜 잠시 잠수를 했는지 아십니까? 그거는 바로 이 믹스를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전략들이 믹싱이 돼서 마케팅 믹스 퍼피 전략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략이 나오는 겁니다. 야, 프로덕트. 제품을 어떻게 해볼까? 제품의 이름을 뭐로 붙이지? 프라이스. 가격은 얼마에 측정해 볼까? 플레이스. 유통. 어떤 경로에서 판매를 하지? 프로모션. 어떤 판촉과 이벤트를 실시할까? 그래서 마케팅의 성과를 내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마케팅 효과는 뭐다? 매출 향상에 있다. 결국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출을 높이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이 제품 및 아이템에 맞는 그것도 딱이야. 딱 맞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 혹시라도 교수님 제가 이 강의를 듣고도 잘 모르겠습니다. 많으실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든 저한테 연락을 주시는 분이 혹시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제 경험을 다 녹여드려서 컨설팅도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제 좀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얘기를 좀 더 제가 한번 끌어와 볼게요. B2C 들어보셨습니까? 전자상거래 용어죠. 원래는요.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전자상거래 용어입니다. 원래는. 그런데 이게 언어가 확장이 돼가지고요. 대부분의 장소에서 B2C 그러면 다 알아듣죠. 소비자한테 직접 하는 거 이렇게들 많이 이해하시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닙니다. 비즈니스 투 커스터머. 자,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템이 B2C를 해야 되는 아이템이다. 서비스다. 라면 제 얘기 잘 들어보세요. 최종 소비자가 개인이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어떤 특성이 있는지 빨리 캐치하셔야 돼요. 아, 저 사람들은 이런 특성이 있구나. 이 제품을 쓰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제품을 보는구나. 오케이. 그리고 판단 기준이 다양하다는 것도 꼭 인지하십시오. 생수통을 사시는 분들이요. 어떤 사람들은 목말라. 물 마셔야지. 이러고 사시는 분도 있지만 아령 대용으로 야 이거 500g짜리 아령이다 하고 500ml짜리 사시는 분도 있죠. 그 어떤 분들은 식당에서 파리를 쫓으려고 탁 천장에다 달아놓고 빛을 반사시켜서 파리들이 못 오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아, 소비자들은 분명히 우리는 물인데 생수를 판매하고 있는데 쓰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르구나.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B2C 개인들 최종 소비자들은요 이렇게 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주변 사람들은 뭘 사는지를 보는 거예요. 입소문 전략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바이럴 마케팅.
아, 다른 소비자의 반응을 보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오픈마켓에서 쇼핑을 한다고 가정하면 구매 후기를 꼼꼼하게 보고 그 제품을 구매하잖아요. B2C는 이런 거를 주의하셔서 준비하시고 실천하셔라. 두 번째, B2B. B2B는 뭘까요? Business to Business. 다시 말하면 기업 간 거래를 흔히 말합니다. 저희는요, 이 제품을요, 유통상에다 넘기는데 그 기업에다가 거래를 해서 그 기업이 알아서 유통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B2B죠. 또는, 그 제품만 10만 개만 저희한테 OEM 제작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도 B2B가 되겠죠. 자, B2B의 특성을 아시면 답이 보이십니다. 그게 뭐냐? B2B는 비교 분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다. 왜냐고 좀 물어봐 주세요. 왜요, 교수님? 왜요? 많이 사니까. 한 개, 두 개 사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를 산다. 왜? 기업 간 거래잖아요. 원재료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또는 그걸 받아서 또 가공해서 다시 판매할 수도 있는. 또는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 강사협회에서 이 포인트를 산다 그러면 두 개만 살까요? 네, 그러진 않겠죠. 몇백 개, 몇천 개를 살 수도 있다. 그렇다면 비교 분석을 많이 하는구나. 그리고 비교 분석을 많이 하고 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격에 민감할 수밖에 없구나.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자, B2B의 핵심은 뭐냐? 바로 관계 형성입니다. 구매 담당자와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가 제안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성패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본적으로 이해하시고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B2G입니다. Business to Government. 공공기관 혹은 정부 혹은 지자체 이런 곳과 비즈니스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딱 특징을 통해서 솔루션 한꺼번에 다다닥 몰아드립니다. 제안 형태를 좋아하더라고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기관들은 결정이 늦기도 해요. 사기업들이야 바로 10개만 주세요. 이거 반품합니다. 이거 더 주세요. 이러겠지만 공공기관은 결제 올리고요. 또는 예를 들면 지자체인 경우라면 시장이 바뀐다든지 도지사가 바뀐다든지 이런 이슈가 있을 때는 또 결제가 또 확 뒤로 밀리기도 합니다. 결정이. 그래서 이런 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그리고 제한 형태를 좋아한다. 그리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이 정도는 B2G를 대비하시는 마케팅 전략을 쓰실 때 기본 중에 기본이다. 자, B2C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B2B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B2G 기억하십시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물론 전자상거래 용어긴 합니다만 B2B, B2B, B2C, B2C, B2G 오케이. 학습이 다 됐을 것입니다. 좋아요? 넘어갑니다. 자, 이제 제가 노하우를 알려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심재호 씨가 쓴 내용 중에서 제가 인용을 해온 건데요. 설득과 제안의 노하우란 요약입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쭉 글자들이 있잖아요. 내용이 있잖아요. 1번 예를 들까요? 청중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지원을 얻어낸다. 여기에서 청중의 동그라미 치시고 이 청중을 고객이라고 바꾸시면 정답이 나옵니다. 고객의 가치관을 변화시켜 지원을 얻어낸다. 고객의 성향이 감성적인지 이성적인지 파악하여 그것에 맞는 전략으로 설득한다. 감성적인 사람은 감성의 언어와 감성의 표현으로 설득하고 이성적인 사람은 이성적 언어와 이성의 어떤 컨셉으로 설득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고객에게 확신과 도전의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발표자 또는 설명하고 있는 자신이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가져라. 저기요, 저희 제품은요, 뭐가 좋은지 잘 모르겠지만요, 하나만 사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아마추어적인 모습보다는 네, 고객님, 저희 제품을 지금 사시면 어떨까요? 저희 제품은 경쟁사 대비 이런 점이 강점이 있고요. 경쟁 우위 요소 중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구매하시면 이런 이벤트가 적용돼서 가격도 합리적입니다. 어떻게 하나 드려볼까요? 얼마나 멋집니까? 실제로 저도 지금 현직에는 대학 교수로 있지만 저도 비즈니스를 오래 했기 때문에 저도 영업, 마케팅 현장에서 정말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정말 영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낀 사람입니다. 네. 결국 영업은요, 이 대목에서 또 강조할 건 아니지만 여기서 설득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고객 접점에서의 판매 행위인 영업은 설득과
납득의 스킬을 완벽하게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건 팁으로 말씀드렸어요. 자, 네 번째 나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마케팅 컨셉을 잡을 때 목적에 맞게끔 제안하고 이 제안을 통해서 고객이 설득이 되게끔 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노하우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슬라이드 보면서 또 요약을 해드릴게요. 자, 따라해보세요. 로고스, 오케이. 에토스, 오케이. 파토스, 오케이. 자, 이건 뭐냐면 우리가 마케팅 컨텐츠를 구성할 때의 포인트들입니다. 로고스는 지식과 논리로서 이성적인 설득을 할 때 자료 같은 거를 쫙 보여주고 설득하는 방법이고요. 에토스는 명성과 신용을 활용해서 화자, 다시 말하면 마케팅을 하는 주체의 입장에서의 그걸 활용하는 겁니다. 아까 얘기했던 벤츠를 사고자 하는, 영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벤츠의 가치를 얘기하지 벤츠 자동차의 성능 같은 거는 물론 따지시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에토스 전략을 씁니다. 마지막으로 파토스는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네, 사장님 제가 믿어만 주십시오. 저희 제품 이용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사람 참 열정적이구나. 저 정도면 내가 구매해도 돼. 이렇게 감성과 열정에 호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 밑에 사진이 쭉 보이잖아요. 뭐 특정 연예인들이긴 합니다만 방송인들. 최민수, 너를 있었어, 생각했었어. 나 지금 떨고 있네. 비슷합니까? 네. 최민수 같은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 정답은 파토스. 네. 네. 그 사람을 우대해주고 인정해주고 맞장구 쳐주고. 박경림 씨 같은 모델의 고객을 상대해야 된다. 그러면 에토스, 명성과 신용을 활용합니다. 유재석 씨 같은 스타일 한번 떠올려 봅시다. 좀 이렇게 안정적이면서 천천히, 그죠? 변화보다는 쭉 자기의 소신을 갖고 꿋꿋이 가잖아요. 이런 분들은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뭐라고 답을 정하기 힘들어요. 그 중에 하나는 있어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 마지막으로 손석희고요. 다음 넘어갑니다. 비슷한가요? 안 비슷해요? 그래도 어쩔 수 없습니다. 손석희 씨 같은 스타일은요, 좀 약간 이성적으로 보여지죠? 그래서 로고스 전략이 유리할 수 있다. 왜 교수님이 방송을 지금 이게 강의를 하시면서 고객을 분석해라라고 얘기하는지 이제 느낌이 좀 오세요? 고객을 분석하고 성향을 이해하면 마케팅 전략을 달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고스, 에토스, 파토스. 그래서 대상과 마케팅, 매체에 따른 전략이 중요하다.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보도자료 얘기 좀 해볼까요? 우리가 기업을 하시는 분들 또는 제품 홍보를 하실 때 가장 쉽게 할 수 있고 또는 신뢰도를 높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보도자료입니다. 보도자료는 기자의 입장에서 또는 기사를 작성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독자 또는 그 글을 접하는 사람들이 궁금해할 수 있는 내용을 내가 풀어주면 보도자료 오케이. 그래서 한번 잘된 보도자료를 10개만 벤치마킹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설명할 거는 바로 바이럴 마케팅입니다. 야, 그 집 가면 음식 그거 겁나게 맛있어. 야, 거기 가면 그걸 꼭 보고 와. 이게 다 바로 입소문이죠. 바이럴 마케팅은 B2C의 강점을 보이는데요. 이 바이럴 마케팅은 정확한 타겟을 정하셔가지고 지속적으로 노출하시고요.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 즉 그 광고나 홍보를 접하는 사람 입장에서 거부감이 없는 콘텐츠를 쓰셔야 되고,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유익한 정보 제공이 되지 않으면 바이럴 마케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런 정도 기본으로 또 쫙 깔고 가시고요. SNS 이거 무시할 수 없다. 네. 자, 여러분은 팔로워가 몇 명이십니까? 네. 저도 한때 열심히 할 때는요, 인싸 소리 살짝 들었었는데, 우리가 SNS 쫙 그러면요, 이렇게나 많아요. 네. 굳이 채널별로 얘기하자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구글 플러스,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라인, 밴드 등등등, 네. 글로벌로 본다면 더 많이 있을 것이죠. 이런 매체들에 대해서는 소통의 전략으로 또는 이벤트 전략으로 아주 적합하기 때문에 특성을 이해하셔서 골고루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 제가 정말 SNS 안 하거든요. 그러시는 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우선순위를 선택해서 꼭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종반부로 갑니다. 종반부에선 제가 CRM 얘기 한번 더 해드릴 겁니다. 커스터머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 필립 코틀러라는 학자가 얘기한 마켓 4.0은 디지털 마케팅이었고요. 그 3.0 앞단계로 가면 사람, 인간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하, 매니지먼트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다. 다시 말씀드리면 관계관리다. 무엇의? 커스터머. 고객과의 관계관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마케팅을 중장기적으로 우리 제품을 꾸준히 충성도 있는 고객을 확보하고 가시려면 고객 관계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좋아요. 이제 서비스 패러다임도 바꾸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존에는 눈앞에 있는 고객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걸 지금 당장 네 갖다 드릴게요. 이러면 이 집 서비스 빠르고 좋네. 지금은 바뀌었어요. 어떻게 해요? 눈앞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인 고객도 관리하셔야 되고요. 제품을 판매한 애프터 서비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before and now and after 이렇게 사후 관리까지 해주셔야 됩니다. 이런 풀 서비스 패러다임을 마케팅 요소나 세일즈 요소에서도 보여주셨을 때 우리 마케팅은 성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온라인 전략을요, 한 장으로 쫙 제가 요약을 해드린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소비자가 원하는 컨텐츠를 만드십시오. 재미있는 얘기로 구성하시고요. 블로그를 운영하신다면 노출과 정보 제공을 구분해 주시고요. 하다가 안 하실 거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지 마세요. 꾸준히 하십시오. 그리고 참여가 가능한 카테고리를 생성하시고 소비자들이 붐을 일으키게끔 만들어 주시고요. 공동구매, 소비자 이벤트, 그 다음에 뭐 협업 시스템, 융합, 콜라보레이션 판매 등등도 기획해 보십시오. 키워드를 잘 선택하세요. 1차, 2차 연관 확장, 3차 미스 키워드까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요즘 소비자들은 검색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보기 때문이죠. 그리고요, 온라인 오픈마켓을 운영하신다면 쇼핑몰 지수를 최적화시키십시오. 그래야 우리 쇼핑몰이 상위에 노출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온라인 마케팅, 온라인 전략 외에 통합 미디어 전략을 꼭 활용하십시오.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얘기하는 이 온라인 상에서의 마케팅, 요즘 오프라인도 당연히 연계가 되는데요. 이 통합 미디어는요, 각각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잘 만든 영상 하나가 트위터, 카카오 스토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 밴드, 각종 카페, 블로그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멀티 채널 네트워크, 다시 말씀드리면 MCN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이거 꼭 잊지 마시고요. 다양한 채널의 특성을 분석하시되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확산할 수 있는 MCN 마케팅 전략을 꼭 쓰시기 바라고요. 자, 유통 팁을 드리면 이제 정말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유통 팁. 어떻게 보면 제가 짧고 굵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유통, 결국 마케팅을 하는 방법이에요. 마케팅을 왜 하죠? 생산자가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유통시키는 데 관여된 모든 활동이 마케팅이라고 정의를 내려드렸죠? 맞아요. 그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오프라인을 포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소비자한테 직접 다가갈 것이냐, 아니면 누군가를 통해서 간접 또는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매장을 오픈해서 판매를 할 것이냐, 온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협업 시스템을 통해서 할 것이냐, 마지막으로 영업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이냐에 따라서 유통 전략은 다양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요, 전통적인 유통, 생산자, 도매점, 소매점, 소매상, 소비자 이런 유통의 구조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꼭 참고하셔서 유통 전략까지 팁으로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 한 장의 사진을 보십시오. 한 남자가 절벽에서 살려주세요 하고 매달려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본인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기 위해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매달려 있겠죠? 이게 생존 전략입니다. 절박해야 됩니다. 마케팅은 절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방심하지 마십시오. 골키퍼가 방심했죠. 골키퍼가. 그래서 상대 선수가 딱 골을 가로채서 골을 넣습니다. 골이에요. 자, 방심하면 뺏깁니다. 매너리즘, 자아도취,
에이, 설마. 에이, 난 아닐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지금 긴장하시기 바라는 그 뜻이죠. 그죠? 자,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를요, 딱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부자는 내가 내 삶을 만들어요. 그러나 가난한 사람은 삶이 나를 만든대요. 부자는 결과에 따른 보상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보상을 받는다고 생각한대요. 부자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끔 시스템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쫓아다니면서 일을 하죠. 부자는 계속 배우고 발전하고자 하며, 가난한 사람은 에이, 나 그거 다 알아. 야, 나 다 아는 거야. 라고 자만하죠. 부자는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잡으려고 하고요.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을 피해가려고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은 부자이십니까? 가난한 사람입니까? 자, 오늘 이 강의를 들으신 모든 분들은 여러분 화면의 왼쪽, 다시 말하면 이쪽. 네,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인드를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전국에 계신 그리고 전 세계에 계신 우리 월드 옥타 회원님들 그리고 예비 회원님들, 자, 차세대 예비 회원님들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 들을만하셨습니까? 제가 1부, 2부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했는데 오늘 해드린 이 강의가 여러분의 마케팅 전략의 성공의 핵심이 되시고 실천 과제가 되시길 기원하면서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공을 꿈꾸십니까? 지금 바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고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